안녕하세요. 우리는 선을 이미 넘은 녀석들이 예요. 네, 예요. 저는 역사 고자 미셸입니다. 저는 역사 요플레.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고 계시면 역사를 떠 먹여드리는 역플레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변,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전쟁사 중에서도 2차 대전, 그 중에서도 철수작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철수작전이 하나 있긴 했죠. 우리 한번 했죠. 흥남 철수작전. 그것도 대규모 철수작전 아닙니까? 흥남부대 철수작전 대규모였죠. 그러니까 그 메리데스 빅토리오 네.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타신 네네. 거. 일단 그 메리데스 빅토리오만 하더라도 14,000명이 타는 거거든요. 원래 3,000명밖에 탈 수가 없는 배인데 14,000명이 타가지고 흥남부두를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부산 찍고 거제도에 이제 그 14,000명을 내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었죠. 그렇죠. 그게 탱크 대신 맞아요. 저희 국민들을 물자를 버렸던 버렸죠, 거예요. 버렸죠. 버리고 이제 거기 이제 피난민들을 네, 태워가지고 네. 왔던 철수작전. 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게 이제 그 바람찬 흥남부두에 약간 뭐랄까 그거야말로 공기반 그 바람반 넌 보라 현이 잘한다. 넌 바람찬 흥남보다 야, 너무 잘한다. 재주가 많으시다니까. 그게 이제 맞아. 노래잖아요. 네. 그 노래고. 그래서 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택한 아주 철수작전 중에도 막 세계사적인 철수작전일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집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보면 의외로 그 함경도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가면 먹는 밀면 있잖아요. 네,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밀면이 함경도 음식이에요. 아, 냉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흥냉면 같은. 보통 우리 이제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밀로 만들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함경도는 그 녹마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으로 이제 그 쫄깃쫄깃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들이 그 이제 그 만들어 먹고 싶어 하는데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을 이제 구하기 힘든 찰나에 밀가루가 들어온 거지, 원조로. 근데 밀가루로 반죽해 보니까 그 똑같은 점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허. 그거로 만든 게 맛있어요. 밀면 맛있어요. 시장, 맛있어. 국제시장 같은 데 가면 밀면 네, 팔거든요. 맞아요. 부산에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밀면 한 그릇에 소주 2병 깐다니까요. 그렇죠. 맛있어요. 또 술. 안 돼. 오빠 이제 건강을 제가 관리하겠어요. 오래오래 하셔야 되니까 술을 진짜 줄이셔야 돼, 보니까. 진짜 많이 아니, 드신다. 박 변호사님은 응? 술 끊고 2년 더 살래? 아니면 술 먹고 2년 빨리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빨리 죽죠. 맞습니다. 뭘 빨리 술 죽어. 끊는 이해를 못해. 지훈 씨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2년 동안 더. 맛있는 거 완주만 있으면 뭐예요? 술이 맛있어요. 술이 맛있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좀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 얘기를 왜 했어? 이 2차 세계대전에도 뭐 그게 있다는 거죠. 예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대전 좀 놀랐네요. 덩케르크라는 영화 나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요. 덩케르크? 나 못 봤는데. 전 진주만 봤어요. 그 다른 영화인데. 그거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 태평양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세계로 일어나는데 한 전쟁 구역이 유럽이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은 게 태평양이고 일본이 유럽까지는 오진 못하잖아요. 일본군이 못 와? 파리까지 와가지고 난다 그래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손들어 댔어. 그래,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덩케르크. 네. 철수작전. 정확한 명칭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이겠죠? 덩케르크가 벨기에에 있는 그 해안가 이름이에요, 실제로. 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덩케르크가. 덩커트라고 하는데 덩커트. 영어 발음은 덩케르트는 거기 그쪽 발음이죠. 독일식 발음? 독일식 발음. 벨기에식 발음? 모르겠어요. 벨기에도 뭐 프랑스식 발음이 프랑스, 독일어 다 쓰니까 덩케르크가 뭐 어떤 작전이냐면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히틀러가 그 서부 전선 이제 일단 그 뭐랄까 2차 대전이 발발됐어요. 네. 1939년 9월 1일 날 그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2차 대전이 발생. 쉽게 말하면 독일을 여기가 독일이 있으면 네. 독일의 오른쪽은 프랑스가 있고 네. 왼쪽은 뭐 지도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반대편은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넘어서는 러시아, 소련이 있죠.
그리고 프랑스 바다 건너는 그 영국이 있고.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은 폴란드고 전격적으로 해가 폴란드를 쳐버려. 폴란드는 막 기마병 와요. 막 말 타고 나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 그 다음에 간 게 파리 프랑스 쪽으로 40년대 프랑스에 가버리지 바로. 여기서 잠깐 제가 지훈 씨 그때 백신 맞으러 갔을 때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쭉 들었었거든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된 건 어떻게 된 건데요? 독일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지고 엄청 눌린 거예요. 네. 군비도 없고 못 만들게 하고 배상금 엄청 물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눌려 있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군비 확장하고 다시 독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맞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독일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1차 대전을 일으켰나 특정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들끼리 어어어어 하다가 일어나는 게 1차 대전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뭐 연합 그렇죠. 있는데 이들이 싸우게 생긴 뭐 삼국 무슨 삼국 이래가 싸움이 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은 정확하게 일으킨 놈이 새끼가 딱 정해져 있어요.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는 저번에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국적이에요. 근데 이 찌질이가 그 1차 대전에 참전했거든요. 네. 독일군으로.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져.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때가 그 유럽의 미술 뭐랄까 흐름이 야수파, 뭐 인상파 네. 이런 거였는데 히틀러는 뭐랄까 그 아파트 정밀하게 모델하우스 이렇게 건축 그림을 그렸어요. 정밀하게 정밀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걸 내니까 안 받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니까 히틀러가 열받아가지고 그 교장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 왜 나 자꾸 떨어뜨리냐. 그랬더니 교장도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 학교에 안 맞으니까 이런 건축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독일로 가라고. 그래서 교장이 잘못했어. 그게 잘못했어. 교장이 잘못했네. 그래서 히틀러가 민헨으로 공부를 하러 가요. 가니까 미치는 거지. 그 당시는 독일이 그때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이제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 이후에 최강 국가였거든 독일이. 네. 건축물이 너무 화려한 거. 민헨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오스트리아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난 독일 똑같은 게르만 민족이잖아. 나는 독일에서 살아야 되겠다 독일인으로. 근데 실력이 안 됐나 봐. 원설로도 떨어지고 그림을 그려도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민헨 시내에 있는 공원에서 막 노숙도 하고 엽석을 해서 팔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 뭐죠? 1914년에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내가 그러면 독일 군으로 내가 참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참전을 해요. 뭐로 참전하냐면 연락병으로 참전하는데 요즘이야 전화 때리면 되지만 1차 대전 때 연락병이 뭐냐면 제일 위험한 직업이 자전거 타고 2명이서 이 기지에서 저 부대까지 포탄을 뚫고 나가는데 아니 이게 안 되니까 네. 왜 2명이서 가냐면 가다가 한 명 죽으면 하나까지 하나 가라고. 그러니까 살아남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히틀러의 남은 일기를 보면 뭐냐면 정말 군대가 집 같았대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자기 미술도 안 알아주고 친구도 없고 왕따고 막 그런데 군대에서는 또 군대 전문가시니까 하는 그 성과만큼 대접을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총통도 되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 독일군 전략 전술을 히틀러가 많이 구사를 해요. 그럼요. 그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 병사를 하여가 뭐 그걸 익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시도 내리고 오늘 얘기할 덩케르트 작전도 어쩌면 히틀러의 오판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 얘기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 지금 덩케르트니까 일단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 집권을 해요. 네. 1933년도에 전권법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켜요. 뭐냐면 법을 의회가 아니라 내각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각의 대빵은 히틀러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법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이제 소위 말해서 나치 독재가 시작이 되는데 레벤슈트라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이란 독일어인데
유럽 전체를 게르만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오스트리아, 자기 고향이죠. 합병을 해요. 같은 게르만 민족이니까. 합병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침공하고. 폴란드도 이제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침공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소련하고는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왜냐면 소련이 제일 강하니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하고 프랑스만 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공격한 곳이 프랑스. 프랑스에 무슨 선이 있죠? 우리가 막 공격하기 어려운 걸 자, 뭐라 하잖아요. 무슨 선? 삐삐삐 선. 자, 주관식입니다. 이건 알지롱. 뭔데? 마지노선 아니에요? 마지노선인데 어떤 분들은 미지노선이라고 하겠더라고요. 일본 사표. 네. 마지노. 그거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프랑스가 봤을 때는 이 벨기에부터 이 남쪽까지 그 스위스 쪽은 이제 그 알프스가 있으니 글로는 못 들어오니까 딱 들어올 평야 지역에 이 참호를 파가지고 그 포 부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오지를 못합니다. 오면 나와가지고 팡팡 터뜨리니까 독일이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뚫느냐 안 뚫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독일도 아마 제가 기억에 전차 부대가 그때도 제일 강했어요. 구데리안 전차 부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차 부대가 그 마지노선을 우회해가지고 결국은 정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이 전세를 잡게 되는 거죠. 정말 마지노선이 이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앙드레 마지노라는 그 진짜 정말 몰랐어요. 마지노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본인이 구상해서 제가 군인이 아니에요? 네, 국방장군 프랑스 국방장군. 근데 그럼 여기서 이거는 합성어예요? 뭐가요? 마지노와 선? 선은 라인. 마지노 라인. 아니, 선이 프랑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합성. 야, 마지노 라인. 선이 프랑스라고 하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바게트 선 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노와 우리 라인. 그치 라인 라인인 합성한 거지. 거잖아. 마지 노선인 줄 알았구나. 경부 노선 같이. 그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 마지 노선. 넌 어느 노선이야? 안철수 노선이야, 뭐야?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 지훈 씨가 지금 무슨 선이죠? 이래가지고 마지노 선인가 보다. 마지노가 만든 제가 그런 계획한 눈치는 선. 있습니다. 네. 마지노가 구상한 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이제 앙드레 마지노라는 프랑스 국방장관이 만든 선인데 뭐냐면 그 아시겠지만 1차 대전 때 서부 전선에서 너무 개피해를 봤잖아요. 우리가 1차 생각하면 우리가 잘 멋있게 싸운 게 아니에요. 참호전이면 참혹해. 참호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다가 잠깐 총 쏘고 또 들어가고 하루 종일 옷 띄우면 또 총 쏘 죽이고. 근데 그 참호라는 걸 파면 그 안에서 그 오줌 누고 똥 누고 다 해가 그랬다면서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그 나중에 참호. 거기서 막 벌레. 그래가지고 그 참호에 있던 그 병사들이 제발 이거를 보급품으로 달라고 밥 안 줘도 되니까 뭘 달라고 하냐면 담배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담배. 그래서 4년 내내 참호점을 하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프랑스도. 질린 그래서 그 당시 1차 대전 때 그 참호전 했던 그 서부 전선에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로 참호를 만들어요. 참호를 만들었어요. 이쁘게. 그러니까 이쁘게 해요. 지금도 있어요. 이쁘게 만들어. 지하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 도시를 만든 거죠. 그 위에 딱 포탄만 설치해가지고 밑에서 삥 돌려서 펑 총 쏘게. 얼마나 좋노.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거를 누가 만든 거예요? 마지노. 뭐 어디를 듣고 있는 거 지금? 마지노가 이다호 씨가 만들었어요. 아니 난 히틀러가 다 뭐. 히틀러가 왜 만들어? 프랑스에. 또 마지노가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야. 독일이 절대 이거 못 넘는다. 그 참호전의 공포를 일단 없앴구나. 독일의 주력 부대는 전차 부대예요. 정격전이에요. 정격전으로 가서 폴란드는 침공해. 폴란드는 말 타고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폴란드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서부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차 부대가 못 올 것이다. 쏘면 되잖아, 숨어서. 그런 어떤 조금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노선이 한 800km가 돼요. 그렇죠. 그 북에서 남으로 쭉 이렇게 철벽 요새요. 마지노선을 통과 못 해요. 절대 못 하죠. 글로 가면 바로 죽어요. 다 죽어. 그만큼 완벽한 선인데 딱 한 가지 그 결점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7km 정도 개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아르덴 숲이라고 하는데 쑥. 빽빽하게 그 나무가 이 스며져 있는 그런 밀림지대예요. 예산도 없고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빽빽한 숲을 독일군 보병들이 통과 못할 거라고. 보병은 통과 못해. 근데 그건 1차 대전 얘기고 2차 대전은 기갑부대잖아. 전차. 웬걸 이 7km 정도 조금 남아있는 그 개구멍, 아르덴, 지금 마지노선의 그 개구멍, 여기에 밀림이고 나발이고 독일군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르! 1차 대전은 보병은 못 들어가지만 탱크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마지노선이. 막 구데리안 전차부대. 맞아요. 구데리안 전차부대. 우리나라 전차부대도 그 노래가 이건가요? 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독일군 노래 같은데. 이게 독일군 전차부대 그 노래거든요. 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빠밤 이게 우리나라도 전차부대 노래가 그거.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 편집팀에서 깔아주시. 네. 이게 SBS에서도 이렇게 안 해, 이거. 맞아. PD죠. 인상 돌아갑니다. 이 하늘 이 땅에 푸른 정기로 때문에 하고 있네. 뚫렸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마지노선이 뚫려버린 거예요, 독일군 전차부대한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주력 부대는 어디를 지키고 있었냐면 맨 북쪽. 벨기에 쪽. 여기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글로 넘어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좀 설명 좀 해줘야 되는 게 마지노는 프랑스 안에는 있어요. 근데 그 해안가 벨기에, 룩셈부르크나 가장 베네룩스 항구네. 거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주력 군대는 온다면 거기에 오면 되니까 모든 병력을 거기에 벨기에 쪽에 이제 있는 거. 글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군도 글로 오겠지? 거기 싸우자. 그 숲은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마지노선이 있으니 글로 오지 못할 거니까. 라고 오판을 한 거예요. 그 독일군이 기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군사용어로 쏘긴 거죠. 그 숲으로 돌파할 거라 생각을 못하게 그걸 쏘개가지고 글로 들어간 거죠. 왜들 다. 아니, 기만을 정말 잘하는 게 기만이 뭐냐면 제일 중요해요. 기만 작전에 그러거든요. 다. 그 약간 속인 게 뭐냐면 독일군도 일부 병력을 그 벨기에 쪽으로 배치를 해요. 가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이쪽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주력 부대는 아르덴 숲을 통과시킨 거지. 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벨기에 그쪽에 프랑스의 모든 주력 부대가 다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쪽에. 마침 그때 영국에서도 왔어요. 10년만에 그 육군 병력이 그쪽으로 벨기에 쪽으로 지금 상륙을 한 상태였어요. 뭐냐? 밑에서 남쪽에서 독일군 기갑부대가 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북쪽에는 지금 또 다른 독일군 주력 부대가 있잖아요. 앞에 맞서고 있고. 그거를 싹 감싸버리면은 요게 이제 우회 포위 기동 전술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우회에서 포위해 버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주력 부대와 영국군 주력 부대가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엿대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은 군사들이 많으면 포위된다고 뭐가 한데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 그냥 언제적 게임을 지금 롤 하지 롤. 한쪽만 막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고기만 놔두면 그러니까 그렇게 병사가 그렇게 돼? 수천 명에서 다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연합군이 아마 몇백만 있었을까? 몇십만이 넘어서 그 많은 그 병사들이 포위된 거예요. 덩케르크에. 어머. 덩케르크에는 이제 철수할 때 글로 간 거고 그게 다 벨기에 앞에 잠깐 오판해가지고. 오판했다기보다는 독일군이 속인 거죠. 기만을 한 거죠. 속인 거죠. 독일군이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벨기에에 지금 다 갇혀버렸어요. 프랑스군과 영국군 그렇죠. 주력 부대가. 네. 특히 영국군 같은 경우는 주력 부대, 육군 주력 부대가 다 다 건너왔어. 왔어. 바다 건너 다 왔어 벌써. 여기서 이 독일군 기갑사단이 빵빵 총 쏴가지고 덧쳐서 전멸시키면 영국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 일단 도망은 못 가요. 네.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그 해안가, 덩케르크란 해안가를 통해서 바다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히틀러가 이건 죽었기 때문에 있었죠. 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다 포위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돌격해서 히틀러가 돌격 명령만 내리면 주력 부대, 프랑스와 영국 주력 부대가 다 전멸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해요. 이상해. 며칠 끌어요 그냥. 그 영화 덩케르크 보더라도 음. 포위만 한 상태에서 공격을 안 해요. 그건 몰라요. 지금. 일단은
그 육군 특히 전차 부대에는 명령을 좀 내려달라. 네. 구데리안 쪽에서는 바로 앞에 있다. 선멸하게 해달라. 오케이 하면 바로 쏜다 가서. 전차 부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차 부대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도면 뒤는 바다야. 그런 상황인데 히틀러가 스탑? 독일어 스탑 뭐지? 스톱보 뭐 아니요. 야, 스탑. 멈춰라. 근데 멈춰라 했는데 나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유력한 학설은 이제 공군이 이제 그 괴링이죠. 헤르만 괴링. 네.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그 독일 참모총이 괴링인데 괴링이 이제 그 얘기를 한대요. 아, 우리 뭐 공군력으로 때려 부수는 게 좋지. 그 전차 부대 아껴놨다가 프랑스 본토 치러 갈 때 쓰자. 아니 영국 본토 치러 갈 때 쓰자. 라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 학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틀러가 왜 그렇게 잠깐 뒀는지. 뭐 결과론적으로 덩케르크 철수가 성공을 합니다. 다 도망가요. 특히 영국군 애들은 거의 살아서 도망가요. 육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제 히틀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왜 그때 멈췄냐. 학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학설들. 뭐가 있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기갑부대가 이제 너무 빨리 생각보다 그 얘기도 있어요. 아르덴 숲을 통과를 한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야. 탱크. 네, 네. 아니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저 기갑부대에서도 제가 복무관을 좀 했어요. 역시 탱크병 같은 그런 게 있어 이게. 잠깐 했는데 기갑부대가 되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기갑부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갑부대 뒤에 보병부대가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혹시나 뒤에 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아르덴 숲을 지나가면서 구데리안 전차 부대가 너무 많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보병이 따라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병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 총 들고. 그래서 그걸 오래 했다는 것도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 작전 성공했는데 너무 크게 성공하니까 놀라가지고 야, 그 보병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랄까 기갑부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료 기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일단 그 연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보급이 일단 기름이 떨어지면 탱크가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갑부대는 히틀러가 굉장히 그 구데리안 그렇죠. 기갑부대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이게 전멸되면은 우리는 작전 실패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스탑해라. 보급이 올 때까지. 그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덩케르트의 그 해안가에 모여있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병사들은 도관에 대한 죄. 그게 뭐냐 하면 네. 아무것도 없이 앉아있어요. 죽기를 그러니까. 가라고. 줄 서서 이제 배꼽을 타고 가려고. 어떻게 가야? 그냥 가가 총선 다 죽어요. 그 영화에도 나와. 영화에도 보면 놀랍게도 그대로 고증을 해놓은 게 내가 봤던 그 사진하고 거의 비슷해요. 2차 대전에서 덩케르크 철수작전 사진들이 있거든요. 백사장에 줄 서 있거든요. 죽으려고. 사진 보고 만들었겠지, 영화도. 너무 똑같이 만들었는데 거기 그냥 포탄 몇 개들은 다 죽어 그냥. 몰살. 얼마나 겁났을까요? 근데 그거를 독일군이 공격 안 하는 바람에 다 산 거죠. 그게 많이 이제 산 거죠. 영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애국적인 그 뭐랄까 행동으로 지금 그 칭송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국군 수송선 가지고는 거기 딱 영국군이 이제 그 합쳐서 33만 명이 있었는데 철수가 안 돼요. 너무 배가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영국 그 이제 국내에서 그 호소한 거예요. 배가 모자라다. 징발하죠. 징발.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영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배가 다 들었어요. 어선, 유람선, 통통배, 요트 다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배는 다 출발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전원이 철수할 수 있는 덩케르크 기적이 일어난 거지. 뭐 그때 영화에서 보면은 그 요트나 어선까지 와가지고 다 이제 그 영국군들을 이제 실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국에서 그런 통통배, 어선, 상선, 요트 출발 안 했으면 영국은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고 2차 대전에 졌어요. 그게 이제 도버 해협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는 되게 가까워요. 우리 대한해협처럼 그냥 진짜 수영 누구지? 조련 수영해서 갈 정도 아니 뭐 그런 어렵지만 요트만 있어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마 그때만 해도 징발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징발한다 해도 징발법은 뭐예요? 징발이 뭐냐면 민간 어떤 물품, 뭐 민간 차라든지 민간 배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군대용으로 주는 거예요. 민간인이. 근데 정해놓거든요. 근데 다 정해놨는데도 부족하니까
아마도 우리 썬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 어선도 네네. 나오고 낚싯배도 나오고 자발적으로 요트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요트 가면 원래 한 3인승이면 한 20명 실어서 오고 군인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은 사실은 영국 해안 나라잖아요. 해군은 있어요. 근데 육군은 딱 그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 30만 내가 알기로 30만 그 맞는데 네. 그게 다였어. 그럼 만약에 몰살당했다 그러면 당분간은 2차 대전이 어려웠을 거야 아마. 하여간 그 덩케르트 때문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2차 대전 보면은 그 뭐랄까 크게 성공한 전투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게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있거든요. 그 소련과 이 독일 간의 어떤 그 뭐랄까 자존심의 마지막 대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전 연패를 당해요. 다 졌어요. 네. 연전 또 연패. 그것 때문에 패망한 거야. 패망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져버려가지고. 히틀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 전문이시잖아요. 아유 싫어해요. 왜 나도 싫어해. 싫어해요. 이거 독일에서 이러면 또 처벌 받는다고 이거. 아 맞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아, 우리는 선생님 저 질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참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약간은 약간 정신 뭐 아니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전략적으로는 같은데?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죠. 폴란드 침공하고 프랑스 점령하고 뭐 스페인하고 다 그 유럽의 소련 빼고는 또 영국 빼고는 점령했죠. 영국을 이제 못 치지. 영국을 공습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처칠이 영국한테는 못 이겼는데 만약 그거 했으면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할 수도 있었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막 뭐 나중에 미국도 나오고 이렇게 안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적 전투에서는 좀 오판을 하고 졌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잤다는 거야. 불면증에 시달리는 어머. 히틀러가 자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깨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몰라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 잤는데 왜 안 깼냐고 막 지랄했대요. 아유, 그 히틀러가 참 미친놈인 게 뭐냐면은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연합군들이 이제 쭉 이제 프랑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노르망디 자체가 이제 프랑스 해안가 해안가니까.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히틀러가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프랑스를 있는 그대로 연합군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 당시 이제 파리 점령군 독일군 사령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리를 불태우라고. 네. 어떤 명령, 특히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다 박살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지금 그 당시 파리 점령군 나치 사령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히틀러의 배신자가 될지언정 인류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해요. 만약 그때 그 파리 점령 독일군 사령관이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면은 지금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은 없어요. 네. 그때 매일 전화했어요. 히틀러가 그 사령관한테. 그 유명한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다 개무시. 그 나중에 그 파리 점령 그 독일군 사령관이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는데 어차피 나치 사령관이니까 그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왜 그때 그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했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인류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훌륭한 거죠. 경감이 돼요. 훌륭한 사람이죠, 솔직히. 그렇게 훌륭한 거죠. 사실 세계 2차 대전하고 독일도 그렇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없어져요. 그냥 도시가 하나가. 폴란드 수도가 어디죠? 바르샤바. 없어요. 갔는데 하나 있대요. 바르샤바라는 큰 도시인데 네. 새롭게 돌아가 보니까 건물 하나 정도 그 도시에 그렇게 박살 전쟁이 정말 그리고 그렇게 박살낸 거는 그다음에 파리도 독일에 점령당했으니까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파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뭐 파리 유산들 다 있죠. 몽마르트 맞나요? 몽마르트 베르사유 나와요. 궁전 뭐 다 있잖아 지금까지도. 많이 가봤잖아요, 파리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우리. 베르사유도 얘기하고 거울의 방. 근데 가서 다 보셨는데도 그 역사적 사실을 다 아시고 가신 거잖아요. 아니, 전 사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나. 아, 자 어쨌든 덩케르크 작전이 그래도 성공을 함으로써 영국, 프랑스, 특히 영국군이 재정비할 수도 있고 새롭게 전투를 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뭐 다르게 됐으면 또 2차 대전 국면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 덩케르크라는 게 2차 대전에
거의 첫 부분. 첫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2차 대전이라고 되게 길죠. 1939년 맞아요? 40년 맞아. 정도? 1949년. 그게 40년일 거예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한 5월달, 6월달 정도. 네. 폴란드 치고 바로 프랑스 치고 들어갈 때 그 철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독일이 막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엄청 센 나라 아닙니까? 그 유럽의 센 나라 네 나라예요. 거의 쉽게 말하면 러시아 그리고 곰, 러시아 네. 동토의 곰, 독일, 프랑스, 영국 네 나라가 막 센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쪽 유럽을 점령하려고 하면 한쪽은 틀어막아야 되니까 소련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조약 하나 맺고 서쪽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하라고 하는데 쉽게 질 놈들이 아니야. 영국이나 프랑스 되게 센 나라. 네. 걔들 둘이도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어떨 때는 또 친하게 돼요. 왜냐하면 독일을 막아야 되니까. 적의 적. 그래서 네. 영국군이 프랑스를 도우려고 거기 갔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기만적인 작전으로 포위를 당해가지고 네. 몰살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주 개전 초기. 2차 대전은 45년까지 계속 가잖아요. 40년, 그 39년 개전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그 상황이에요. 그 1차 대전 때 기억하시겠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못 해요. 서부 전선에서 막혀가지고. 그렇죠. 4년 내내 거기서 이제 거기 살육전만 하다가 프랑스를 결국에 포기하거든요. 네. 1차 대전 때. 네네네. 그때 서부 전선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게 서부 전선에서 히틀러도 있었어요. 서부 전선에서 히틀러가 이제 연락병으로 있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독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